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이렇게 육식갑자 일주론을 해왔는데요. 이제 개축일주, 개해일주 이렇게 두 일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개축일주를 준비했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데요. 육식갑자 일주론은 일주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의 특성으로 사주를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체 오행의 구성에 따라서 사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개축일주는 진술충미의 사고지에 해당하는 축토를 일지에 깔고 있는데 엄동설안의 동토라서 따뜻한 화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축일주에게는 사주 원국이나 운에서 목, 화가 오는 것이 좋습니다. 축토는 봄을 눈앞에 두고 목이라는 생명체를 품고 있어서 대단한 집념과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축일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수일간 중에 다섯 번째로 다루게 되는 개축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편관인 축토를 깔고 있는데요. 12운성으로는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축토 지장간숙에는 비겁인 개수, 인성인 신금, 관성인 기토가 들어 있습니다. 비겁인 개수는 일지 축토를 보아서 12운성 관대에 놓이고 인성인 신금은 양지, 관성인 기토는 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개수는 산명통에서는 출림이라 해서 봄에 내리는 장마비라 하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흘러내려가는 계곡물 그리고 생명수 또는 맑은 물이기도 합니다. 병화가 양 중에 양이라면 개수는 중에서도 음입니다. 개수는 병화, 태양의 바로 옆에 있게 되면 태양을 가리는 구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축토는 유안이라고 해서 버드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여유로움, 풍류, 휴식 등을 뜻합니다. 또 축토는 축액성이나 천액성의 뜻을 갖고 있고 글자의 모양이 필터와 같아서 호불호가 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개축은 백호이면서 일제에 편관을 두고 양인의 기질도 있어서 순해 보일지라도 강한 성정으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들이 닥쳐도 잘 극복하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이런 강한 성정으로 인해서 결혼 후에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축토의 한겨울 얼어있는 땅에 하늘에서 개수의 비가 내리는 모습은 눈보라가 치는 형국이라서 화의 조력이 없다면 여명의 경우는 유산이나 낙태 등 산액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축 일주는 한겨울 엄동설안의 모습이라서 사주 원국이나 운에서 목화를 잘 만나게 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데 개축은 가을을 지나서 한 해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상태, 즉 곧 오게 될 봄을 잉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축일주는 때를 기다려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념과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개수는 천간의 마지막 그리고 축토는 지지의 마지막이라서 대기 만성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간다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축일주의 축토는 또 압록입니다. 압록은 일간의 걸록에 해당하는 자와 합의되는 자를 말하는데요. 개수 일간의 걸록은 자수이고 자수와 합의되는 글자는 축토이니까 개축일주는 압록의 일주입니다. 지지 어디에 있어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압록이 있게 되면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재물의 궁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과 충 그리고 공망이 되면 압록의 힘이 없어집니다. 개축은 백호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백호살은 강한 성정과 위험이 있고 추진력과 성취욕이 강합니다. 주중 어디에 있어도 영향력이 있는데 욱하는 성질로 오랫동안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백호살에는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일주는 일지에 편관인 축토를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관대에 놓이고 축토 지장간 속에 비겁인 개수가 들어있는데 개수는 일지 축토를 보아서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겁인 개수는 대궁, 대자에 해당이 됩니다. 관대는 시험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한 모습인데요. 비겁이 대궁대이니까 형제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동업을 하게 되면 지장간 속에 비겁이 가로채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동업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절대 동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관대는 또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겉으로만 어른 같은 성향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지나 월지에 관대가 있으면 아집, 아나무인, 유아독존 등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대로 놓이게 되면 잘난 체를 잘하고 자존심이 세고 오만하고 인정이나 동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축토는 화계와 월살에 놓여 있으니까 본인 또는 형제가 종교적인 업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성인 신금은 일지 축토를 보아서 12운성으로 양재에 해당이 되니까 대궁 양좌에 놓이게 됩니다. 양은 천살이기도 해서 모친과는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있어도 어머니를 내가 모시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모친이 아파서 봉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픈 나를 모친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나 내가 종교 할인 업이나 교육 또는 의료직이나 판검사 등 센 직업에 종사한다면 육친의 흉화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인성을 공부로 보게 되면 양지 즉 천살이라서 어렵게 공부하거나 늦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종교 할인업과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늦게 공부를 한다 해도 이런 할인업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장간 속 관성인 기토를 보면은 일지 축토를 보아서 12운성으로 묘지에 해당하니까 대궁 묘자에 놓이게 됩니다. 관성이 대궁묘에 놓인다는 것은 몸을 쓰는 직업보다도 그런 직업은 잘 맞지 않고 앉아서 하는 직업이 잘 맞습니다. 관대는 전문 직업의 옷을 입는 의사, 간호사, 목사 등 활인업이 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관성이 묘지에 놓인다면 부성인묘로 남편과는 무정지상이 되기 쉽고 아픈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여명 자신이 가주가 되기 쉽습니다. 또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를 고르는 눈이 아주 까다로운데요. 그렇게 배우자를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하고 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런 남편과는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지에 편관을 깔고 백호, 양인의 기운 등이 있어서 강한 성정이라서 특히 여명의 경우는 부부 해로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자식과의 인연이 약하고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식이 활인업의 직업을 갖는다면 업상 대체로 보아서 피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상과 재성이 없으니까 인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상을 인종에서 살펴보면 을목이 대궁 세종에 놓이게 됩니다.
식상이 대공세에 놓이게 되면 의식주는 풍족하겠지만 식상 복망의 운에는 재물을 잃을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자식은 현달하겠지만 인묘, 식상이 공망이라서 자식이 현달할지라도 자식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어렵게 갖거나 산액이 따를 수도 있고 여성 부인과 질환인 생식기의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성을 또 인종에서 보면 개수일간이 음일간이니까 재성인 정화를 인종하면 대공묘종에 놓이게 됩니다. 재성이 대공묘라서 부친의 덕이 없어서 부친의 조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자수성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축일주 자체가 너무 냉하기 때문에 목화가 잘 놓인다면 재물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가 대궁묘에 놓여서 처덕이 없고 처가 아픈 사람이라서 내가 돌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와는 무정한 관계가 되기 쉬운데요. 나 또는 배우자는 업상대체의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축 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축 일주는 동토인 축토가 싹을 틔울 봄을 기다리듯 집념과 인내가 강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마음을 먹고 도전한다면 목표를 잘 이뤄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축토의 글자 모양을 보면 필터의 모습이라서 호불호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또 긴 거 아닌 거의 구분이 확실해서 조금 유연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축 일주만 놓고 보면 아주 냉한 기운이라서 사주 원국이나 운에서 목화를 잘 만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일지, 천액성, 백호의 기운, 월살, 양인의 기질 등으로 고독한 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또는 배우자가 종교나 활인업의 직업으로 업상대체한다면 육친의 흉화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육식갑자 일주로는 일주만에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주 전체의 구성, 운의 흐름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주론만으로 사주풀이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